낡은 옷 한 벌이 한 사람의 운명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사실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서울에서 딸의 외손주를 돌보며 3년을 보냈던 한 어머니입니다. 고향으로 내려가던 날, 사도는 그녀에게 평범해 보이는 낡은 솜점퍼 하나를 건넸습니다. 그녀는 그 옷을 정성껏 접어 옷장, 가장 깊숙한 곳에 넣어두고는 한 번도 입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5년이 흐른 뒤 갑작스러운 한파가 몰아친 어느 겨울날 그녀는 비로소 그 옷을 꺼내 입었습니다. 그런데 주머니에 손을 넣는 순간 그녀는 제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그건 단순한 유실물이 아니었습니다. 5년 동안 숨겨져 왔던 비밀, 그리고 그 비밀은 그녀가 살아온 인생의 가치와 의미를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낡은 솜점퍼 안에는 대체 무엇이 들어 있었을까요? 주머니 속의 물건은 우연이었을까요? 아니면 누군가의 세심한 안배였을까요? 오늘 우리는 낡은 솜점퍼 속에 감춰진 진실을 함께 들여다보려 합니다. 제 이름은 박명숙, 올해 65입니다. 전라남도 담양의 대나무 숲 근처에 살고 있지요. 산골의 겨울은 늘 서울보다 한 발 일찍 찾아옵니다. 며칠 전 새벽 계절 옷을 정리하려 옷장을 뒤적이다가 짙은 초록색의 롱솜 점퍼를 발견했습니다. 두툼한 능직 면 소재의 기세는 빛바랜 털이 보슬보슬하게 달린 깨끗하게 보관된 옷이었죠. 그 옷은 2018년 말 서울 생활을 정리하고 담양으로 내려오던 날 사돈 어른께서 선물로 주신 것이었습니다. 예전에 당신이 참 아끼던 옷인데 이제는 작아서 못 입으니 담양의 추운 겨울에 입으라며 챙겨주셨지요. 한눈에 봐도 비싸 보이는 옷이라 아까워서 입지 못하고 내내 옷장 깊숙이 넣어두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왠지 모르게 그 옷을 걸쳐보고 싶더군요. 거울 속에는 짙은 초록색 점퍼를 입은 노부인이 서 있었습니다. 3년 전 서울 서초동에서 막 내려왔을 때의 제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무심코 점퍼의 왼쪽 주머니에 손을 넣었을 때 묵직한 무언가가 만져졌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었죠. 주머니 속 물건을 확인하는 순간 제 기억은 훨씬 더 먼 과거로 달려갔습니다. 우리 가족이 흙먼지 날리는 땅에서 필사적으로 생계를 꾸리던 그 시절로 말입니다. 저와 남편 철수는 뼛속까지 담양 사람이었습니다. 대대로 죽순을 키우며 살아왔지요. 1980년대 우리 부부가 한 달 내내 뼈 빠지게 일해봤자 손에 쥐는 건 고작 80만 원에서 120만 원 남짓이었습니다. 쌀 한 가마니 가격도 만만치 않던 시절. 내 식구 입에 풀칠하는 것만으로도 수입의 3분의 1이 나갔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가난해도 자식들 배는 골리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는 아들 민석이와 5살 터울인 딸 지은이가 있습니다. 이제 아들은 40, 딸은 35이 되었네요. 저와 남편은 초등학교만 겨우 졸업한 터라 못 배운 서름을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매일 새벽 동이 트기도 전에 일어나 죽순을 다듬고 시장에 내다 팔았습니다. 허리와 어깨가 끊어질 듯 아픈 건 일상이었지요. 번듯한 승용차를 몰고 와 죽순을 떼어가는 중간 상인들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내 자식들만큼은 악착같이 공부시켜서 우리처럼 고생하며 살게 하지 않겠다고요. 아들 민석이는 영리했지만 엉덩이가 가벼운 아이였습니다. 초등학교 땐 성적이 곧잘 나오더니
중학교에 가면서부터는 돈 벌 궁리만 하며 밖으로 돌았지요. 1995년 중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민석이는 서울로 가서 일을 배우겠다고 고집을 피웠습니다. 엄마, 저 공부 안 할래요. 서울 가서 돈 벌어서 집안 살림 보탤게요. 자식 붙잡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았지만 억지로 시킨다고 될 일이 아니란 걸 알았습니다. 마침 그때 딸 지은이가 성적 우수로 사범대학 부설 고등학교에 입학했는데 학비며 기숙사비며 감당하기 벅찬 금액이었거든요. 민석이는 제 나름대로 집안의 짐을 덜어주려 했던 겁니다. 딸 지은이는 달랐습니다. 천재적으로 똑똑하진 않아도 성실한 만큼은 누구도 따라올 수 없었죠. 초등학교 1학년 때 지은이는 엄마, 나 나중에 선생님이 되어서 아이들 가르칠 거야 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 꿈을 지켜주려고 저는 대나무 숲 일외에도 근처 녹차밭에서 품을 팔았습니다. 차십 수확철에는 새벽 4시에 일어나 전곡까지 잎을 땄습니다. 남편 역시 죽순 농사 틈틈이 공사판에 나가 막노동을 하며 돈을 보탰지요. 정말 고단한 세월이었지만 지은이가 매번 가져오는 성적표가 전교 1등인 것을 보면 피로가 씻은 듯 사라졌습니다. 지은이는 대학 4년 내내 장학금을 놓치지 않았고 마침내 임용고시에도 합격했습니다. 2005년 지은이는 서울 강남의 한 초등학교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첫 월급을 받던 날 딸은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나 월급 받았어. 280만 원이야. 저는 수화기 너머로 눈물을 쏟았습니다. 그 모진 세월 공부에 매달리던 딸이 드디어 빛을 본 것이니까요. 이제 지은이는 경력 20년 차 교사가 되어 급여도 꽤 올랐습니다. 부유하진 않아도 남부럽지 않게 살 정도는 되었지요. 서울에서 인테리어 기술자로 자리 잡은 민석이도 제 가정을 꾸릴 만큼 벌이가 괜찮아졌고요. 돌이켜보면 그 고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오르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인생에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 줄은요. 지은이가 서울에서 교사 생활을 하며 안정을 찾았을 때 혼자 작은 오피스텔에 살며 단 한 번도 부모 속을 썩이지 않았습니다. 지은이는 늘 엄마 나 혼자 먹고 사는 건 충분해. 걱정 말하며 저희를 안심시켰지요. 그런데 2072년 마치 운명이 약속이라도 한 듯 경사가 겹쳤습니다. 먼저 아들 민석이가 결혼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서울에서 함께 일하던 팀장의 여동생 수진이와 식을 올리기로 했다더군요. 저희는 기뻐하며 서울에 자리를 잡을 거냐고 물었지만 민석이는 뜻밖에도 고향 담양 근처로 내려와 살고 싶다고 했습니다. 아들과 가까이 살 수 있다는 생각에 반가웠지만 이어지는 민석의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엄마, 그런데 장인 장모님께서 저희가 번듯한 단독주택 하나는 짓고 살기를 바라세요. 땅에만 돈을 묻고 살아온 우리에게 집 짓는 일은 꿈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기초 공사비만 해도 수억 원이 들 테니까요. 민석이와 머리를 맞대고 계산해보니 소박한 3층 집 하나 짓는데도 3억 원 가까이 필요했습니다. 민석이가 결혼 비용은 알아서 하겠다고 했지만 하나뿐인 아들이 40이 되도록 집 한 채 마련해주지 못한 미안함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결국 금지옥여 맡기던 대나무밭 일부를 처분하고 대출까지 끌어모아 간신히 자금을 마련했습니다. 남편은 더는 빌리지 말자, 늙어서 못 갚으면 큰일 난다며 입술을 깨물었죠.
집이 완공되던 날 시멘트 냄새 진동하는 그 하얀 벽 앞에서 저는 망감이 교차했습니다. 이게 우리 평생의 전부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민석이의 결혼식이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지은이가 한 청년을 데려왔습니다. 무더운 토요일이었지요. 시골집의 낡은 모습에 실망하면 어쩌나 노심초사하며 음식을 차리고 있는데 그 청년은 오자마자 제 일손을 돕고 남편의 상편은 것을 거들며 싹싹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저는 준호라고 합니다. 시청에서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어요. 부모님은 방배동에 사시고 아버지는 대학 교수, 어머니는 교육청 간부라는 말에 저는 하마터면 밥을 뿜을 뻔했습니다. 남편에게 이건 격이 너무 안 맞는다며 걱정을 늘어놓았지요. 하지만 상견례 날 사돈어른의 첫마디는 뜻밖이었습니다. 지은 어머니 지은이에게 들으니 예전에 대나무 숲을 가꾸셨다면서요. 저희 가족이 죽순 요리를 정말 좋아합니다. 사돈댁은 제가 상상했던 오만한 서울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준호의 아버지는 인자했고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며 지은이가 참 곧고 바르게 자랐어요. 저희 집에 이런 복덩이가 들어오다니 정말 기쁩니다. 라며 저를 치켜 세워주셨습니다. 결혼 준비 중 사돈댁에서 예단비로 3천만 원을 제안했지만 저희는 한사코 거절했습니다. 시골 사람이라 딸을 돈 주고 파는 것 같은 기분은 견딜 수 없었거든요. 결국 사돈댁은 정성이라며 800만 원과 함께 꾸민비로 200만 원을 따로 챙겨주셨습니다. 훌륭한 딸로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린 한 가족이니 편하게 받으세요. 저는 그 돈에 저희가 모은 돈을 더해 고스란히 지은이의 혼수로 돌려보냈습니다. 2012-14년 지은이가 임신하자 사돈댁은 강남의 유명한 산후조리원 비용 1,800만 원을 선뜻 지불하셨습니다. 지은이가 엄마 시부모님이 다 알아서 해주신 거니까 부담 갖지 마라고 전화했을 때 저는 부엌 낮은 의자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평생 흙바닥에서 고생한 보람이 이렇게 오는구나 싶었지요. 내 딸이 나보다 훨씬 넓고 밝은 길을 걷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고 또 감사했습니다. 2015년 외손주 도윤이가 태어났습니다. 지은이가 출산하던 날 밤을 꼬박 세우며 기도했습니다. 산모와 아이 모두 건강하다는 소식에 다리가 풀려 주저앉고 말았지요. 얼마 지나지 않아 지은이가 조심스럽게 부탁을 해왔습니다. 시어머니는 퇴직이 2년 남으셨고 본인은 복직해야 하는데 도윤이를 봐줄 사람이 없다고요. 저는 남편 철수에게 물었습니다. 나 3년만 서울 다녀와도 될까? 남편은 담배 연기를 내뱉더니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애가 필요하다는데 가야지. 밭일은 내가 천천히 할 테니 걱정 말고 가봐. 그렇게 짐을 싸들고 서울 서초동으로 향했습니다. 서초동의 고층 아파트는 제게 딴 세상 같았습니다. 보안 카드를 찍어야 들어가는 입구며 집 안을 돌아다니는 로봇 청소기며 모든 것이 낯설고 차가워 보였습니다. 처음엔 벌레 소리 하나 없는 고요함에 잠을 설쳤지만 도윤이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마음을 붙였습니다. 사돈 어른은 주말마다 보양식을 챙겨오셨고 가끔 저를 백화점에 데려가 비싼 옷을 사주시려 했습니다. 제가 한사코 거절하면 명숙 씨 제 성인이 안 받으시면 서운해요라며 제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게 배려해 주셨지요. 한 달에 200만 원씩 수고비를 주시겠다는 것도 때를 써서 고작 50만 원만 받기로 했습니다. 내 새끼 돌보는데 무슨 돈입니까?
시장 봐오는 비용이면 충분해요. 저는 그 돈도 아껴서 도윤이 통장에 차곡차곡 넣어두었습니다. 앞년은 화살처럼 지나갔습니다. 매일 아침 5시 반에 일어나 이유식을 만들고 도윤이를 유모차에 태워 공원을 산책하던 시간들. 사위 준호는 퇴근하면 제일 먼저 제 어깨를 주물러주며 고마워했습니다. 2018년 겨울 마침내 사돈어른이 퇴직하셨고 저는 담양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도윤이를 떼어놓으려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지은이의 엄마 고생 많았어 라는 품 안에서 위안을 얻었습니다. 떠나기 전날 밤 사돈댁은 고급 호텔에서 송별회를 열어주셨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서 사돈어른은 제게 술잔을 건네며 말씀하셨습니다. 명숙 씨, 지난 3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도윤이가 저렇게 잘 자란 건 다 명숙 씨 덕분이에요. 당신은 우리 집의 도우미가 아니라 진정한 가족이었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져 밥을 제대로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지막 날 아침 도윤이는 제 다리를 붙잡고 울었습니다. 할머니 가지마. 지은이도 울고 저도 울었습니다. 그때 사돈어른이 방으로 들어와 정성껏 포장된 압축팩 하나를 제 여행 가방에 넣어주셨습니다. 명숙 씨, 이거 제가 정말 아끼던 솜점퍼예요. 이젠 작아서 못 입는데 담양 겨울이 춥다니 가서 편하게 입으세요. 낡았으니 부담 갖지 말라는 말씀에 감사히 받아들고 담양 행버스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멀어지는 서울의 풍경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 딸, 정말 시집 잘 갔구나. 고향으로 돌아온 2019년 1월 5일. 익숙한 풍경 속에서 다시 일상을 시작했습니다. 서울에서의 3년 때문인지 거친 바틀이 예전 같지는 않았지만 마음만은 풍요로웠습니다. 지은이와 영상통화를 하며 도윤이의 재롱을 보는 게 유일한 낙이었지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매달 말일이면 제 통장에 100만 원씩 입금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놀라서 전화하니 지은이가 대답했습니다. 엄마 시부모님이 주시는 용돈이야. 3년 동안 고생하신 보람이라며 절대 거절하지 말라고 하셔. 사돈어른도 직접 전화를 주셨습니다. 명숙 씨 건강 챙기면서 맛있는 것도 사 드시고 하세요. 이건 저희의 마음입니다. 그 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았더니 5년 동안 6천만 원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도윤이 대학 등록금이라도 보태줄 생각이었지요. 그러다 며칠 전 갑자기 기온이 뚝 떨어졌습니다. 문득 5년 전 그 초록색 솜점퍼가 떠올랐습니다. 한 번도 입지 않았던 게 미안해 꺼내 입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옷은 여전히 새 것처럼 포근했습니다. 그런데 주머니에 손을 넣었을 때 딱딱하고 묵직한 것이 만져졌습니다. 꺼내보니 금빛이 찬란하게 빛나는 두툼한 금팔찌였습니다. 적어도 50도는 되어 보이는 요즘 시세로 치면 2천만 원은 좋게 넘을 보물이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다른 쪽 주머니를 뒤지니 투명한 지퍼백에 5만 원권 현금 뭉치가 들어 있었습니다. 딱 1천만 원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지은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은아 사돈이 주신 이 옷 말이다. 옷 안에. 그러자 지은이가 밝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엄마 이제야 찾았어. 그거 아버님 어머님 그리고 준호 씨가 같이 의논해서 넣어둔 거야. 엄마가 수고비는 한사코 안 받으시니까 나중에라도 발견하고 보탬이 되라고 말이야. 준호 씨는 제가 도윤이를 재우다 거실 바닥에서 쪽잠을 자는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팠다고 했습니다. 사돈 어른은 제가 낡은 수첩에 적어둔 도윤이의 식사 시간
약 종류 같은 꼼꼼한 메모들을 보며 제 진심에 감동하셨다고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엉엉 울고 말았습니다. 평생을 일꾼으로 고생하는 팔자로만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누군가는 저를 한 인간으로서, 한 가족으로서 이토록 깊이 존중하고 사랑해주고 있었던 겁니다. 주머니 속의 선물은 단순한 돈과 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저의 고단했던 세월에 대한 인정이었고 진심을 다한 삶에 대한 가장 따뜻한 보답이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 학벌이나 재력으로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진심을 알아보는 마음으로 완성된다는 것을요. 저처럼 배운 것 없는 시골 노인에게 사돈댁은 존중이라는 가장 귀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날 밤 저는 금팔찌와 현금을 다시 종이에 싸서 깊숙한 곳에 보관했습니다. 언젠가 지은이에게 이 팔찌를 물려주며 이 따뜻한 마음의 유산을 전해주려 합니다. 사돈 어른이 제게 보여주신 그 넉넉하고 아름다운 마음을 저도 도윤이에게 그리고 앞으로 만날 소중한 인연들에게 베풀며 살아가겠노라고 다짐해 봅니다. 낡은 옷 한 벌에 담긴 이 사랑의 무게를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누군가의 진심이 담긴 솜점퍼 같은 존재가 있나요? 혹시 지금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의 가치를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은가요? 진심은 언제나 통하고 선의는 반드시 돌아온다는 평범한 진리를 저는 이 초록색 점퍼를 통해 배웠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온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도 더 따뜻하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